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전쟁은 세상을 잠시 놀라게 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창인의 창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의 경과와 내용,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심층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오랜 세월 매의 눈으로 이 전쟁을 지켜보며 날카롭게 분석해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코리아 국제평화 포럼의 류경환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류경환입니다. 이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예. 며칠 전이죠. 7일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네. 백악관에서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자지구 주민들을 좀 더 이주시키겠다라는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보니까 이스라엘 정론지 하레츠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걸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230만이라고 하는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을 그 인도주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예, 예. 사실 지난 2월인가요? 그 트럼프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다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왜 중동의 리비에라 한마디로 유럽의 해안 휴양지 같은 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또 적극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예. 했었고 이게 정말 현실로 등장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참 터무니없는 발상이죠. 예. 예, 예. 지금 뭐 중동에 조성된 역학관계상 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왜 이런 그 팔레스타인 이주얘기가 나오는가? 예. 훨씬 더 이렇게 뭐 휴양지 팔레스타인이 365 이렇게 제곱킬로미터 작은 땅이니까 뭐 휴양지 이런 개념들은 이렇게 겉으로 명분이고 네.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이렇게 불침 항모로 서아시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80년 동안 전후 체제에서 끌고 오면서 이렇게 그 원래 그 노림수는 따로 있었죠. 저기 보면 리비에라가 나와요. 저기 이제 프랑스 예, 예. 저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가자지구로. 예, 예. 예.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제 그 대이스라엘 계획이라고 해서 예. 그 이집트 그 시나이 나일강부터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전체를 먹겠다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또 지금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가자 지구에서 홍해로 빠지는 벤구리온 대운하 예. 이런 이제 지정 이제 전략적인 어떤 목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가자 지구 앞에 발견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대한 어떤 가스전 탄화수소 매장량 이런 부분들을 독식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체 대량 이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국제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그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이렇게 범죄죠. 그러면은 미국이 거기 나오는 그 유전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상이 인종 다 사람들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총수한다는 예. 건가요? 뭐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0만이 예. 지금 뭐 시나이 반도 사막이나 예. 아니면 뭐 지금 소말리아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나 이렇게 650일 가까이 진행되는 하마스의 어떤 그 강력한 항전 예. 그리고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그 브릭스 브라질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구촌 남반구라고 하는 이렇게 브릭스 이렇게 전체 이렇게 분노 예. 그리고 19억 무슬림들이 예.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2년 가까이 한 6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3만 이상이 이렇게 부상당하고 이스라엘은 뭐 한 3, 40만이 이미 사망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주시키려는 계획들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브릭스 이런 남반구의 이렇게 대결 구도로 봐도 일방적인 구도의 끝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현실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엄청난 인종 청소에 가까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렇죠. 명백한 도시에 있는 범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딴 데 내보낸다고 하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저 아바스 라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지에 8일 날 기고했던데요. 이란은 여전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관심이 있고 미국한테 평화적으로 회담하러 나와라 이제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이 선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선공했고 결국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으로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리 뚝 떨어져 있잖아요. 1,700km 네, 정도? 떨어져 예. 있는데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 이란과의 관계는 뭡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전쟁을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니까?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예. 그뭐 이스라엘의 이렇게 목표가 예. 팔레스타인의 완전 축출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동 지역에 그 거대한 이렇게 영토를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함께 그 중동 지역 전체 이렇게 전 전략적인 재편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고, 예. 뭐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번 전쟁의 성격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무리하게 결론적으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적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을 시작하고 전략적으로 오판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이 지금 이제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이 선방을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이란 자체가 워낙 그 지역에 강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면적도 뭐 한 80배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속성상 미국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무장력, 공군력, 폭탄, 무기를 제공하고 계속 그 전쟁 수행 역량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처럼 역시 그 이게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이스라엘을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가하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핵 개발을 막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네. 그 명분하고 실제로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한단 말이죠. 최근에 뭐 한번 미국이 마지막에 이제 벙커버스터로 포로도 지금 한번 때리기는 했지만 예.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자를 암살한다거나 네. 또는 뭐 핵 과학자들을 일거에 죽여버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여기는 게 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자꾸 때리면서 사실상의 이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 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이건? 뭐 표면적인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핵 개발 저지죠. 예. 그런데 뭐 이란이 이렇게 이 남한의 16배 면적입니다. 16배. 예, 예. 그리고 이 페르시 만 쪽으로는 이렇게 약 그 4,000m 이상의 거대한 산맥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부 지역에는 또 이렇게 거대한 사막 지역이 있고, 거기에 뭐 열 몇 개 핵시설이 지하에 화감 시설 밑에 있으면 이게 벙커버스터나 이런 그 물리력으로 그 때릴 때리는 수가 사실 없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덤벼든 거는 사실 그 이란 그 체제 자체를 네. 전복시키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그렇죠. 원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사드가 1년 넘게 그 준비를 해왔지만 뭐 밝혀지고 있는데,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부터 전체 그 지도자 암살 초기 이렇게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이란 내 어떤 뿌리 깊은 친서방 이런 그 리버럴 그 세력들, 그 야당 세력들의 어떤 그 소요 유발. 그래서 이제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최소한 발칸화해서 찢어발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거대한 경쟁 세력이 이란 같은 세력이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근데 그 자체가 이란의 힘을 이렇게 과소평가한 전략적인 오판이었다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이스라엘 언론, 정론 언론이죠, 하레츠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레임 체인지를 이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재의 이란의 가장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중동에서 자리 잡고 하는데 가장
불안 요소인가 보죠. 가장 큰, 무서운 큰 걸림돌이죠. 가장 큰 거. 예, 예. 그럼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미국 편에 붙어 있나요? 친미적인가요? 이렇게 얘기가 좀 긴데. 짧게. 그 1997년에 이제 미국이 예. 그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제 일국 패권을 구축하고 역사의 종언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새로운 역사는 없고 자신들이 쭉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짭니다. 그때 이미 그 앞으로 5년 이내에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그다음에 소말리아, 수단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하겠다. 원래 사우디는 뭐 친미 국가로 일찌감치 만들어. 걸프 왕정들은 뭐 예. 친미 국가니까 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계획들이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지금 뭐 이렇게 중동 그 저항의 축의 가장 그 맹주격인 이란. 그렇죠. 그렇죠. 예. 이라크는 뭐 가서 세게 때려버리면서 면적도 크고 예. 자원도 막대하고 그다음에 그 한 3,500년 넘는 역사, 문화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그 단결된 큰 민족 그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이제 가장 이렇게 큰 목표였죠.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반미 세력들로 네. 봐야 되는 예. 이제 보루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된 양상을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군의 장성들과 그리고 핵 과학자들이 대거 살인됐어요.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러자 이제 그 이틀 뒤에 이란이 15일 날 즉각 응징에 나섰는데요. 당일부터 공격을 시작했죠. 아, 그랬어요? 예. 당일 이틀이 당일 아니라 저녁부터. 당일부터. 예.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이언돔, 뭐 소위 예. 방공망을 뚫고 이제 예. 그 지역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그 전쟁 양상을 잠깐 짚어보기 전에 영상을 좀 보고 가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장면 뭐 볼까요? 아 저거는 이란이 공격하는 장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언돔이나 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예. 12일 동안 약 22차례 지금 뚫리고 있는 거죠. 예, 각종 탄도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극초음속 그리고 드론 군집 해서 약 한 2,000기 이상을 12일 동안 날린 것 같아요. 예, 2,000기 이상을요. 예. 그리고 이게 한 3, 4일 지나면 이스라엘 방공망이 우리 언론 보도와는 달리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의 그 주요한 국가 인프라가 무방비로 지금 타격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 지금 불이 붙는 장면도 예. 있죠. 심지어 텔아비브에는 시내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오늘 텔아비브에. 나왔어요. 예. 오, 수도죠. 저건 뭐 국가 시설이 터지고 있네요. 예. 아, 예. 저게 이제 이란이 공격을 받는, 이란이 이스라엘 한 공격 장면이고,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도 있을 텐데요.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 예, 지금 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한 좀 해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근데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주로 공군력으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게 아무래도 공군력이죠. 미국의 F-35나 예. F-16 전투기에다가 이렇게 공대지 미사일이나 폭탄을 싣고 가서 네. 이라크 공역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때리는. 예. 그리고 드론도 이제 요번에 드러났지만 그 이란 내부에 이렇게 키워놓은 그 스파이 조직들 이번 한 7,800명이 체포됐습니다. 끝나고 예. 모사드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그런 원격 조종되는 폭탄, 그다음에 차량 폭탄 예. 이런 것들 현지에서도 많이 발사가 됐고 그래서 이란이 초기에 피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과학자나 군 고위 장성들이 많이 이렇게 암살된 게 예. 그렇게 치밀하게 한 1년 이상 그 준비를 해 와서 목표를 정확히 이렇게 주거 지역을 입력을 하고 한꺼번에 이제 기습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스파이들이 없이는 도저히 내부 협력자 없이는 예, 할 수가 없는 할 수 거니까. 없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들이 이제 이렇게 며칠 진행이 되고 이란이 방공망을 회복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암살된 그 군 그 고위 장성들을 다시 재임명해서 반격을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공격력이 상당히 둔화되죠.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양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워낙 그 이렇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그 드론 군집을 섞어서 예.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때리기 시작하니까 초기 이제 이란의 피해는 이렇게 그 민간 주택들, 예, 민간 주택들하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거의 한 1,000명 이상, 1,060명 정도 지금 사망하고 한 5,000명 이상이 이렇게 부상한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히 그 피해 큰데 그럼 이란은 1,000명 이상이 이 공습으로 죽었네요. 예, 1,060명 정도로 지금 오늘까지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징적으로 사람은 많이 안 죽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란의 이렇게 전술 그 미사일의 타격 그 목표가 네. 그 발전소나 정유소, 예. 그 다음에 모사드 본부, 그리고 이제 그 공군 기지 이런 그 국가 핵심 그 인프라를 대상으로 했기 때리고.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럼 이란을 때릴 때 그냥 주거지를 막 때리나요? 쭉 사진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거의 초기 피해 지역은 거의 민간 아파트입니다. 이게 맞아요. 아까 봤습니다. 지금 이제 사후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 이란이 착실하게 이렇게 NPT 조약을 준수하면서 그 산하에 이제 국제 이렇게 원자력 기구 예. 이렇게 사찰을 받죠. 네. 그러면 거기에 국가의 핵 개발이 국가의 최상위 보안 사항들이죠. 그런 걸 얘들이 사찰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핵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에 과학자 명단 그리고 심지어 거기 주거지까지 예. 다 해서 그냥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미국에 넘깁니다. 아. 스파이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뭐 탈퇴하겠다고 지금 방방 뜨고 있는데 그러면 그 IAEA가 사찰하러 온다거나 예. 하는 그 요원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도리어 미국한테 준단 말이죠. 최고위급 정보를 어. 그걸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쭉 쌓아서 초기 이렇게 이란의 피해 상황을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과학자 한 살고 명을 있던 그다음에 과학자를 죽이려고. 그 이란 그 혁명수자 사령관이나 예. 항공우주군 사령관을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폭격을 하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 가족, 어린애들 그다음에 노부모 전부 이번에 같이 죽습니다. 아이고. 그 6천 명 정도가 보상을 당하고 죽는 그리고 거죠. 교도소는 왜 때려가지고 70명씩 한꺼번에 죽게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교도소를 때리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모사드 그 요원들이 예. 거기 일부 수감돼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핵 개발 저지한다면서 예. 거기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그 교도소는 가장 그 이렇게 면회객이 많은 시간에 면회 장소를 때립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 예. 그 팔레스타인 학살처럼 전혀 이렇게 해명할 수 없는 그 이 반인도적인 범죄를 그냥 태연하게 저지르는 거죠. 방송국도 왜 피습을 예. 당해가지고 방송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예. 그런 그 장면도 봤어요. 여자 앵커가 예. 긴급히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방송을 방송을 끝까지 하겠다. IRIB 그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받은 데는 사람이 많이 죽지를 않는데 대신에 그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지, 항만시설, 뭐 네. 공항 이런 데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죽지 않는 대신에 국가가 이스라엘은 훨씬 작고 예. 그 기간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면은 훨씬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그 아빠라고 하죠. 네. 급하게 네타냐후가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의 SOS를 쳐가지고 급하게 와서 예. 핵시설 공격하게 하고 그거를 구실로 이제 강제 휴전을 시킨 거죠. 트럼프가 이란 체면을 세워주면서 예. 이제 그 과정이 그 전에 12일 동안 이스라엘이 너무 두들겨 맞아서 국가 그 사실 그 국가 인프라 거의 망가진 상태예요.
그 피해 상황이나 앞으로 재건 계획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이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발전소 정유소부터 그다음에 이제 F-35가 뜨는 네바팀 공군기지, 그다음 모사드 본부, 국방부 본부, 그리고 뭐 그 더 중요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뭐 도감청 시설이나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떤 정보 통신 기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IT 스타트업 이런 그 기업들 그 과학 연구소 국가 생존의 그 핵심 인프라들이 이번에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이걸 재건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란 같으면 뭐 민간 거주지가 깨졌으니까 인구 9천만에 저렇게 일부 피해 민간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복구하면 끝이죠. 고통은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만한 2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국가 그 핵심 생존 인프라가 전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중심도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정확한 게 미사일들이 그 사전에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이란도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입력된 좌표들 정확히 이제 타격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싸운 데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보면. 예, 그렇죠. 다행히 이제 1,700km 떨어져 있으니까 완충은 할 수 있지만 그 F-35나 전투기를 몰고 가서 이렇게 중력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20세기 방식의 전쟁은 별로 타격력이 없다. 근데 이란은 이게 뭐 미사일이 몇만 기를 가지고 이번에 네타냐후가 이실 짓고 있는데 뭐 2만 8천 기가 있느니 어쩌니 그런데 실제로 저는 뭐 좀 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걸로 이제 2,000km, 3,000km 날아가서 정확히 때리니까 이게 이렇게 방공망이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늘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좁은 땅에 그래서 텔아비브가 한 3분의 1 정도 불바다가 되고 3분의 1이 텔아비브가 수도의 3분의 그렇죠. 1이 근데 거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고급 스타트업 기업들 네트워크 업체들이 있으니까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깨지면 복구가 힘든 거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하이파 물류 항구 최대 항구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물류 자체도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 알려져 있기는 전혀 다르죠. 이란이 엄청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뭐 이제 항복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그래서 또 미국이 핵시설 때려가지고 완전히 뭐 벙커버스터로 핵시설까지 파괴시켰다 안 했다 뭐 이걸로 논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어느 게 진실이냐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좀 언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 어찌 보면 좀 이 영상물들이 보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물들이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좀 보여드린 건데요. 근데 이 사실 미국이 급거이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때렸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그 체면을 살려주려고 했다.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란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이란의 체면을 살리면서 이란의 체면을 살리면서 휴전을 하기 위해서 쇼를 한 그래서 이란을 때렸다. 그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핵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그 G7 정상회담하던 도중에 급거 귀국해가지고 그래서는 그냥 바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란의 체면을 위해서 때렸다.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일 전쟁의 후반부로 가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네바팀이나 네차림 이런 게 그 전략 공군기지들이 이제 계속 타격을 받고 하면서 이게 F-35나 폭격기들이 이게 이착륙도 이제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전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수행하기는 힘든데 계속 두드려 맞는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이란의 타격이 점점 정교해지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인프라들만 때리는 거예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무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충할 시간도 필요한데 시간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G7에 가 있는 이렇게 트럼프를 급히 호출해서 어쨌든 그 포르도나 몇 군데 이란의 핵시설을 예, 때리는 포르도. 신용을 예. 하면서 그 신용을 한다. 예, 신용을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때렸지만 전혀 핵시설에는 그렇죠. 미치지 않았다. 예. 뭐 그 평가는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예. 거고. 핵물질이 이제 흘러나오지 않았다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 이란의 핵시설들이 화강암 지하에 뭐 약 100m에서 800m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일부는 포로도에서는 일부 핵물질을 옮겼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벙커버스터를 비투가 싣고 가서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때려도 사실 기술적으로 파괴하기는 힘들다는 파괴할 게 수가 정설입니다. 없다. 예. 출입구는 깰 수 있지만 예. 약간의 이렇게 지연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비투 편대가 또 전투기 호위함 공중급유기까지 가져가면 한 100대가 떠야 되는데 예. 그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극약 처방을 한 거죠. 네타냐후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과 사실 한 몸이고 이게 불침 항모인데 깔아앉으면 안 되니까 전후 최대의 위기죠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사전 통보를 하고 우리가 때리겠다. 아 사전 통보하고. 예. 그래서 때리고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때리겠다고 통보하고 때렸네. 카타르 그렇죠. 예. 카타르 이렇게 알로데이드 공군기지. 예. 그 서남아시아 미군 최대 기지이고 예. 미 중부 사령부의 최고 전초선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가장 큰 공군기지죠. 서남아시아에. 거기를 그 기지를 이란이 공습했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쌍방이 약속 대련으로 그 핵시설 공격할 때 미국이 먼저 통보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란도 다음 날 알루데이드 공군기지 때리면서 기지를 때리고 12시간 전에 통보하고 그리고 휴전 들어가고 서로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했으면 좀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약속 대련이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 통보를 한 거죠. 그 이란도 사실 겁은 나겠죠. 그 사실상 두 핵 보유국을 상대로 싸우고 어쨌든 있는 거니까. 싸우고 있는데 인구 9천만의 나라가 나라에 이렇게 운명을 걸고 전면전을 할 거냐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멈출 거냐라는 건 전략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 정도에서 이제 서로 체면을 살리고 끝낸 거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란의 완승이었다. 예. 그 민간이나 내부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생존 인프라가 복구가 그러면, 상당히 예. 어려울 정도로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예. 받아서 또 질문을 들어본다면 예. 이란이 완승이었다고 한다면 두 나라의 군사력의 능력을 서로 보여줬는데 예.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제 이란의 피해는 크게 보도하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은폐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군사력이 있어서 이란이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란의 미사일 능력 같은 거요.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러나듯이 예. 지난 3년간 보면 그 현대전의 요체는 미사일하고 예. 그다음에 그 드론 예.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도 예멘에서 미사일 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저 연간 보수 들어가 버리고 몇 년간 그 임무 투입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고 그런 상태이고 사실 뭐 이스라엘의 이렇게 압도적인 공군력 그다음에 방공망 신화라고 한 게 지금 쭉 이란의 많은 무기 나오고 있는데 나오네요. 예. 요런 궤적을 갖는 거 요거는 일종의 그거죠. 그 비행 중에 궤도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종말 그 기동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AI 기능으로 좌표를 변경할 수 있고 너무 아름다운 궤적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약간 SF 같은 예, 그런 예. 게 보이죠. 예. 저건 이제 극초음속 그 파타 미사일.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란이 그 세질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바르 셰칸 이런 신형 미사일이죠. 중거리 신형 미사일들 그리고 그 재래식 탄두인데 탄두의 어떤 그 고폭 능력을 예. 극대화한 무서운 이렇게 파괴력을 가진 탄두들을 선보였어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위 자랑하던 방공망 네. 그러니까 주로 아이언돔이라든지 그 위에 뭐 에로- 다비드 슬링, 예. 에로우 2, 3,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패트리어트, 사드, 사드. 예, 이 이런- 중층 방공망을 다 깨부셔 다 버렸다. 깬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탄도 거의 없고 요격 미사일도 요경 아, 미사일 이게- 좀
아이언돔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네요, 이번에 그러면.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 그 드론 섞어서 2,000발을 쐈다고 하면 예. 그 작년에 그 4월, 10월에 진정한 약속 원투 작전 때도 예. 이스라엘이 많이 뚫렸는데 예. 이번에는 12일 동안 계속 맞은 거죠. 아. 그리고 한 중반쯤 지나가면 거의 뭐 방어를 못하는 그 무수한 영상들이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재고도 거의 떨어졌고 그 SOS를 취한 공격할 거네요. 폭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요격할 방어 미사일도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방어 미사일이 있어도 저런 신형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휴전을 추진한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추진하는데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마저 한번 때려주고 추진했다라는 예, 예. 거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별로 이런 것이 없다. 피해는 저는 입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튼튼하게 이란을 지지한 것 같고 예. 또 뭐 브릭스의 지지도 얻은 것 같고 예, 지난주에 브릭스 예. 정상회의에서도 예. 반면에 이스라엘의 위상은 많이 흔들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패시나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중동전 뭐 3, 4자 전쟁하면서 건국 이후에 어떤 이란군의 강대성시나 그다 이스라엘군의 그리고 아이언돔의 불패시나 이런 데 다 깨진 거죠. 다 깨져버렸네. 그리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분쟁이 650일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예멘도 계속 그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도 레바논 시리아하고도 분쟁을 치렀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깨지는 장면이 좀 엄청나게 나오나요? 이제 막 이제 예. 폭탄이 날라오는데 그렇죠. 예. 저게 다 소위 말하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 극초음속 미사일들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이렇게 재민 기술까지 발전해서 그 아이언돔이나 이런 미사일 요격 미사일 올라가다가 다시 발사포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거죠. 해킹을 예, 당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제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저렇게 테라이브가 그냥 폭탄 세례를 엄청 받는 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건데. 파괴된 영상이나 사진 보면 훨씬 더 참혹합니다. 예. 예, 저건 일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사실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란만 그냥 이렇게 자꾸 악마화하고 있는 듯한 이 보도 태도가 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론 지형이 너무 기울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가로 이제 하나만 볼게요. 11일이니까 그저께였습니다. 예.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어떤 보도를 하냐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인의 정치 생존과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 예. 그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 극우적 행보 이런 걸로 지지율도 아주 형편없는데 그는 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확대해 왔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쟁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개인의 정치 생명을 예.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뉴욕 타임즈의 보도는. 예, 그런 보도는 뉴욕 타임즈만이 아니라 그 개전 이전부터 네. 작년부터 무수하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렇게 인재를 데려오고 이렇게 휴전하지 않고 계속 지금 650일째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 전쟁을 끌어야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중적인데요. 이 중동의 불침 항모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계속 가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뭐 1년에 38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하기에는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 그저께 보도가 나오는 것도 네타냐후를 좀 견제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때는 좀 정리하기 위한 그 이런 게 정비 작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마치는 가운데 그 네타냐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어느 대피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예. 그 대피소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예, 누군가가 이제 두들겨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네타냐후의 아들이 대피소에 있다가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네타냐후의 참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도 낮은 지지율을 전쟁으로 버티고 있고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낮은 지지율, 극우적인 행보,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고리에서 벗어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고요. 자칫 우리도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질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외교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추종 외교 전략으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관계가 서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 방위비 분담 등과 국방비 인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숨돌릴 틈도 없이 맞서 싸워가야 할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많은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테헤란로도 있을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죠. 호전적인 시오니스트들의 무모한 전쟁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주권, 국익이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분석해 주신 유경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